언니, 나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쁜 순서대로 결혼해야 맞는 거잖아. 종무 주제에 왜 나보다 먼저 가냐고.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갑자기 뭔데? 순서네 뭐네 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난 지금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고 있구만. 뭐가? 아직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시치미 떼지 마. 언니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난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알겠어? 결혼은 내가 먼저야. 존못보다 존이가 먼저 결혼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먼저 해야 맞는 거라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해. 일일이 나한테 따진다고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고 절대 결혼식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애초에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그러네. 보영아, 너 나랑 봄이 허락도 없이 먼저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응? 와, 엄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대체 봄이가 어디서 뭘 듣고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직 결혼할 예정이 없어. 거짓말 마! 봄이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도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봄이 말만 믿고 난리를 치는구나. 정말 예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네가 뭐라고 하든 결혼은 봄이가 먼저 해야 돼. 너같이 못생긴 애가 먼저 결혼하면 봄이 입장이 뭐가 되니?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가지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봄이한테도 말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결혼하면 그만이잖아. 난 있지도 않은 결혼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락에 시달려서 진짜 짜증나 죽겠거든? 뭐? 진짜 적당히 해. 언니, 나 무조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방법 찾았다? 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진짜 징하다 징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언니, 아직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할 예정 자체가 없다니까? 빠르게 결혼도 포기시키면서 내가 먼저 시집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선전포고하려고 연락한 거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건 앞으로 기대해.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각오해. 분명 난 결혼할 상대도 없고 결혼할 예정도 없다고 했다? 너 결국 결혼식 준비 포기 안 했다면서? 에? 무슨 소리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10개월 전에 내가 결혼을 한 해 만에 했던 그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됐고 너도 적당히 하고 이제 빨리 그 남자랑 헤어져. 그 남자라니?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라면 난 여전히 그런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이번 주말에 결혼식 못 올려. 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네? 사실은 말이야 봄이가 임신을 했어. 뭐? 뱃속에 든 애 아빠가 네 약혼자라더라.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이미 수차례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남자친구나 약혼자나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진짜 뭔 소리라는 거야. 혹시 모르는 누군가한테 말도 안 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말 바꾸려고 하지 마. 봄이는 이미 임신 막달이야. 뭐? 곧 출산한다고? 그래.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결혼식에 네가 아니라 봄이를 신부로 내보낼 거야. 이제 출산까지 거의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장 신랑 양보해라. 아니 엄마, 난 결혼식 준비한 적도 없고 양보할 신랑도 없다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진짜 적당히 안 하면 영 끊는다. 동생의 행복을 생각 안 해주는 언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니 뭐 영 끊는 거야 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긴 한데 나 아직 결혼 안 한다니까? 뭐? 만약 진심으로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어쩌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주말에 한다는 결혼식에 나올 신부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언니,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뭔데? 나 일하는 중이거든? 에? 일한다고? 출장 나와서 부산에 있단 말이야. 부산? 지금은 잠깐 짬이 나서 답장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해. 아니, 잠깐만. 지금 부산에 있는 거면 그럼 아까 서울에서 했던 결혼식의 신부가 다른 사람인 게 맞단 소리야? 뭐? 신랑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만. 언니, 지금 나 엿먹인 거지? 잠깐만.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결혼식에서 뭔가 사고 친 건 아니지? 그래서 식장이 어딘데? S 웨딩홀이라고 하는 결혼식장. 어? S 웨딩홀? 1년 정도 전에 언니가 김강은이란 사람이랑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야. 에? 강은 씨? 그 후로 정기적으로 S 웨딩홀을 드나들더니 조금 지나서 강은 씨가 S 웨딩홀 근처 카페에서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식 날짜 얘기를 했다고. 그게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강은 씨 아이를 임신해놓고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망치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강은 씨는 있지도 않았고 신랑이랑 신부도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경비원한테 붙잡혔을 때 뱃속에 넣어놓은 수박도 밖으로 굴러떨어졌잖아. 수박을 넣어놓고 임신한 척을 했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놀라서 도망쳐 나왔어. 에? 도망쳤어? 당연하지. 지금은 엄마랑 같이 합류해서 어제 묵었던 식장 근처 유튜브 호텔에 숨어 있어. 소란이 잠잠해지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짜증나. 보영아, 큰일 났어. 봄이가 그 결혼식 친척들한테 붙잡혔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은 게 어디야. 뭐? 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봄이가 난입해서 망친 결혼식은 내 동료 결혼식이었어. 뭐? 이건 아까 봄이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내 추측도 들어간 거긴 한데 약 1년 전에 봄이가 S 웨딩홀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건 결혼식 준비 같은 게 아니라 업무 회의하려고 들어갔던 거야. 업무 회의? 난 지금 광고대 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S 웨딩홀 쪽 업무도 맡고 있어서 같은 직장 다니는 강은 씨랑 둘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때 인연으로 강은 씨가 S 웨딩홀에서 친척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는데 에? 강은이라니? 이 사람이 내 약혼자라고 착각한 사람 맞지? 봄이가 강은 씨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전혀 상대해주지도 않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은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결혼해달라고 하려고 배에 수박을 넣어서 결혼식에 난입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그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봄이도 얼마나 쪽팔려 했는지 알아? 우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봄이가 뭘 착각했다는 건데? 신부가 강은 씨였다는 건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나 봐? 에? 신부? 강은 씨 여자야. 여자라고? 학창시절에 유도를 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있기도 하고 외근 나갈 때도 항상 바지만 입다 보니까 남자로 착각받는 일은 일상다반사라고 하더라. 심지어 봄이가 달라붙은 후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골치 아팠다는데 오늘 그 참사가 나서 결혼식을 망친 범인을 찾고 있을 강은 씨한테 연락했더니 그게 내 동생이었다는 걸 알고 엄청 놀라더라. 뭐야, 그거 말을 했어? 어떻게 네 동생을 팔 수가 있어? 사고 쳐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봄이 잘못이지. 뭐? 봄이가 난입하고 나서 결혼식 중단됐대. 그 책임으로 결혼식 비용이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아마 봄이한테 청구하게 될 거야. 아니, 뭐라고? 그니까 이제 나 말고 강은 씨랑 얘기해. 어떻게 좀 해봐. 둘이서 알아서 해. 김보영! 나 이제 일하러 간다. (10개월이나) 있었으면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법도 하고 애초에 막달인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혼식에 난입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제가 강은 씨에게 따로 엄청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강은 씨는 결혼식 비용 부담과 보상금을 청구했고 도망갔을 때 비싼 식장 소품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식장 측에서도 변상금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편모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와 사는 이상 동생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뿐입니다. 그런 엄마는 어느 날 야반도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된 동생은 엔잡을 해가면서 매일 후회가 담긴 푸념이나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3살 남성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터라 벌써 근무 13년 차네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아침에 퇴근해서 헬스장에서 땀을 쫙 빼고 집에 오니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와 일심동체가 되기 전 항상 챙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3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비혼 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한 달은 꼬박 지냈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 볼까 해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민철아, 할미다. 오늘 졸업식인데 이 할미가 못 가봐서 어떡하누? 할머니, 다리도 아픈데 어디로 온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잖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려. 어이구 내 새끼 말도 못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른이라니.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야. 아참, 나 개근상 탔다? 다른 건 못 타도 열심히 학교 다닌 티는 냈네. 어이구 장하다. 이제 장가만 보내면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지. 오래오래 만수무강해야 해.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애구구, 이 늙은이가 또 주책을 부렸구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 할머니가 미안하다. 아니야, 졸업식 끝났는데 민수랑 짜장면 사 먹고 들어갈게. 원래 졸업식 땐 짜장면인 거 알지? 민수네 부모님이 자장면 사주신다고 해서. 그려, 할머니는 조금 전에 먹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먹고 와. 민수 부모님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다음에 한번 지나가다 들리라 그래. 김치 더 준다고. 알겠어요. 안 그래도 민수 엄마가 김치 이야기 하시더라. 전해드릴게요. 짜장면만 먹고 바로 들어갈게. 할머니 편히 쉬고 있어. 오냐, 항상 차 조심하고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한다. 내 새끼.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할머니와 살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어 보이거나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다리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하셨습니다. 본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저를 위해 주셨고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긋나는 일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할머니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바라셨지만 저는 일찍 철이 들다 보니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좋게 평가되어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어린 나이에 입사해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틈틈이 저축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다녀왔죠. 연로하신 할머니가 홀로 계시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잘 보살펴드리겠다며 제 걱정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무사히 전역하고 회사에 복직해 예전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예비 신부를 만났습니다. 진호씨, 요즘 업무하는 건 어때? 오랜만에 복직해서 일하려니 많이 힘들지? 아, 선배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렴 힘들어도 군 생활보단 낫죠. 하하, 그렇지. 오늘 퇴근하고 나랑 소주 한잔 어때? 아,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에이, 진호씨는 꼭 그러더라.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 좀 내줘.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지난주에 퇴원하시고 컨디션 좀 나아지셔서
외식 좀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해해줘야지. 우리 팀에서 진호 씨가 가장 유능한 인재인 건 알고 있지?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진호 씨처럼 일찍이 입사해서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대표님 표창까지 받았으면 말 다 한 거지. 우리 회사가 복지가 좀 좋아? 그나저나 진호 씨가 올해 몇이지? 저 올해 28입니다. 왜 그러세요? 오, 딱이네. 마침 내 고향 후배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불리던 애거든. 얼마 전에 한국 귀국했다길래 만났거든. 진호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뇨? 에이, 진호 씨 이제 나이도 있고 연애는 해야지.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거야? 진호 씨 정도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젊어서 모아둔 돈도 제법 있지. 얼마나 좋아? 아, 저는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여러모로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걔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 진호 씨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할걸? 그러니 이참에 소개팅 한번 해볼래? 제가요? 어우, 저는 괜찮은데. 에이, 그러지 말고 만나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성의를 봐서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이미 말도 해놨단 말이야. 제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참, 선배님도. 그럼 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도 뭐라고 하시기 없기입니다. 에이,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그럼 약속 잡고 연락 줄게. 고마워. 직장 동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고향 후배라며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도 좋은 말로 감싸서 어떤 사람인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무슨 연예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한테 후광이 비치기도 한다는 말,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예비 신부는 탄탄한 몸매에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큰 눈망울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매료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제게 먼저 말을 건네오는 여성분 덕분에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죠.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며 친구처럼 편히 지내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하다 30살을 바라보던 시점에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아직 할머니한테 결혼 이야기는 안 해서. 뭐? 그럼 나랑 왜 만나? 나랑 결혼 이야기 오고 갔으면 당연히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지. 내가 연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내가 못 믿었다 이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 사실 조금 무섭거든. 뭐가 무서운데?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우리 부모님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 고민한 거야. 절대 다른 뜻 없어. 에이, 난 또 뭐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면 되지. 솔직히 가족 생기는 거 엄청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 경우엔 좀 다르잖아.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더더욱이 할머니가 계시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요즘 사람들 시댁 식구들이랑 잘 안 살잖아. 근처에 사는 것도 싫어한대. 나는 우리 할머니 안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이리저리 복잡했어.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도 너무했다.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괜한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한테 연락드리고 알려줘. 알겠어. 연락할게. 할머니, 저녁은 챙겨 드셨어? 그려, 먹었지. 오늘 야간 근무라고 안 했어. 일은 어쩌고 이렇게 연락을 한다냐? 아, 쉬는 시간이라서 할머니한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아니. 사실 나 여자친구 있거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여자친구, 우리 손주가
짝꿍을 만났나 보구나. 그래서 뭐 하는 처자니? 어린이집에서 교사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민철 선배 있지? 그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어.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떤가 하고.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이야기했어야지. 이 할머니가 좋고 싫고가 뭐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는데. 또 그런다. 그럼 조만간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도 되죠? 암만 되고 말고 손자 며느리 될 사람 온다는데 거하게 한상 차려놔야겠네. 난 또 무슨 일이라고. 할머니 다리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우리 외식해요. 옛기 집에 귀한 손님 올 때는 손수 대접하는 거야. 이 할머니 아직 잘 걸어 다닌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날만 정해지면 알려주거라. 장도 봐야 하니까. 네, 알았어요. 여자친구한테 연락해둘게요. 할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인사드리러 가는 날 선물 사갈게. 그런 거 필요 없다. 몸만 와도 되니까 그냥 오라 해. 손자 며느리 돼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그렇게 좋아? 그럼 좋다마다 손주 녀석 장가 간다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내 엄마 아빠 만나면 허리 좀 펼 수 있겠다. 할머니, 그럼 조만간 찾아뵐게요.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맨날 드라마 보다가 자지 말고. 결국 마음을 먹은 저는 예비 신부를 할머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참하고 예쁜 새색시 데려왔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예비 신부를 정말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어려울 법한데도 친해져야 한다며 제가 없이도 저희 집에 가서 할머니와 말동무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단아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이 예비 신부인 줄 알았어요. 제 상황을 알고 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한 저는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일하시면서 모아두신 적금 통장을 제게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보험금 7천만 원, 그리고 할머니가 틈틈이 모은 돈까지 합하면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예비처가 쪽에서도 결혼 비용으로 절반 정도 보태주신다고 했고 대충 1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솔직히 다른 건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집이 제일 걱정이라. 집은 생각해둔 게 있어? 요즘 포항에도 브랜드 아파트 많이 생겨서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지. 자기만 괜찮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약간 관사 개념처럼 운용되거든?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처럼 내고 한 달에 얼마 세만 내고 사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럼 여러 사람이 살다 나간 집일 거잖아. 난 우리 시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아파트를 고집하는 게 나중에 되팔기에도 좋고. 우리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노후에 즐기는 게 낫지 않아? 굳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회사 관사라고 해서 안 좋을 것도 없는 게 시내 쪽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알지? 그럼 알지. 거기 신축 아파트 뭐 짓고 있긴 하던데. 자기네 회사에서 짓는 거던데. 혹시 거기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곳이 거기야. 이번에 새로 짓고 있거든. 아, 그럼 좋지. 되팔진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기죽진 않겠다. 그럼 집 문제는 해결된 거다? 이번에 평수도 넓게 뺀다고 그러더라고. 36평쯤 될 거야. 와, 넘네. 우리 신랑 능력 있구나. 근데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당신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 솔직히 내가 정교사도 아니고 언제 잘려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 카페 해보고 싶어서. 그건 차차 생각해보자. 일단 결혼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말해줘. 같이 생각해보고 진행하던지 하면 되니까. 우와, 정말이지? 아무튼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카페 차리면 꾸준히 할 수 있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렇게 관사가 다 지어지고 가전이며 가구도 보러 다니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나 예비 신부가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한가 싶어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원래 결혼 앞둔 시점에 보통 그런다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저 혼자 들떠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여행사 통해서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연락인가 하고 받아보니 예비 신부에게 처리하라고 돈을 줬는데 아직 처리를 안 한 건지 마감 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안일하게 처리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처리를 했죠. 그러고선 예비 신부에게 연락을 했더니 무언가 당황한 것처럼 전화를 받는 겁니다. 자기야, 예식장이랑 여행사에서 연락 왔는데 입금 처리 안 됐다고 하더라. 혹시 깜빡한 거야? 응? 뭐라고? 우리 예식장 계약한 거 잔금까지 다 치르기로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고 여행사에서도 계약금 걸어야 예약된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야? 아, 그게 나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 나와 있거든. 오늘 어린이집 쉬는 날이라 다른 친구들 좀 만나느라고. 그래?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되네. 결혼 전이라 싱숭생숭한 거 알겠지만 그래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연락 유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네. 미안해.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가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어떤 친구? 내가 모르는 친구야? 중학교 동창이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당신은 몰라. 아무튼 나 친구들이 결혼 축하 파티 해준다고 하니까 시간 좀 보내다 들어갈게. 늦게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던지 일 봐.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아, 맞다.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한 거야? 가지고 있어? 돈? 내가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하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아니, 그냥 있다 없다 말하면 될 건데 다른 데다 쓴 건 아니지? 그냥 좀 내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친구들이랑 있다니까? 알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사람 무한하게. 재밌게 놀고 이따 연락해. 저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날이 선 예비 신부의 목소리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수상쩍었던 건 결혼 축하 파티를 해준다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지만 예비 신부가 상당히 숨차듯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상상이지만 혹여나 싶은 마음에 작은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그 의심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근무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며칠 만나지 못했는데 서프라이즈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주간 근무가 끝나자마자 저녁 시간에 맞춰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간단히 먹을 음식을 사서 예비 신부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잠시 외출을 한 것 같길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뒤 예비 신부가 웬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스킨십도 하고 누가 보면 애틋한 연인 사이 같았죠.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저에게 예비 신부를 소개해준 직장 동료였습니다. 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집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왠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숨죽이고 예비 신부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데 듣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들었어요. 민망한 건 둘째치고 너무나도 적나라한 소리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더군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한 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집에 없었어? 왜? 나 집에 있었지. 왜 그러는데? 아니, 나 어제 근무 끝나고 얼굴도 볼 겸 집에 찾아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반응이 없어서 연락도 안 되고 커피 사서 갔었거든. 뭐? 왜 말도 없이 와? 며칠 못 봤잖아. 갈 수도 있지 뭘 그래? 결혼할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이야. 결혼해서도 좀 지켜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 말을 왜 그렇게 해?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든다.
아무튼 다음에 연락하고 와.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미안해. 그나저나 지난번에 친구들이 파티해 준 거 재밌었어? 응, 재밌었지. 요즘 여자들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사진도 찍고 자기도 사진 좀 보여줘. 그런 거 요즘 예쁘게 잘하더구먼. 내가 미처 사진을 못 찍었네. 다른 친구들이 찍었는데. 하하.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진 보고 싶었는데. 오늘 늦게 퇴근해? 아니, 5시쯤에 퇴근하지. 왜? 얼굴 좀 볼까 했지. 할머니도 당신 궁금해하시고 손자 며느리 하면서 얼마나 챙기시는데. 아하. 내가 따로 찾아뵐게. 내가 요즘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조금 없네. 결혼 전이라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알았어. 볼일 다 보고 연락해.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예비 신부와 전화를 끊고 생각도 할 겸 잠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웬걸요? 직장 동료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하도 크게 통화를 해서 누군지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들킬 것 같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진호 씨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그렇고 연락 안 된다고 투덜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알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걱정 마. 그렇게 둔에 빠진 새끼가 뭘 알아? 알았어도 진작에 알았어야지. 그런 순둥이 없으니까 잘 구슬려봐. 하긴 호구인 것 같긴 해. 지난번에 2천만 원도 그 뒤로는 뭐 안 묻더라? 잊어버린 건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봐봐, 걔가 그런다니까?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고 널 완벽하게 믿은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자금 다 달라 그래. 서류상 이혼하고 그런 거 문제 안 되니까 경제권은 네가 가져와. 그러다 들키면? 들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결혼해서 적당한 시기 봐서 이유 둘러대고 이혼해. 위자료 빵빵하게 뜯어내고. 성공할 수 있겠지? 정말 기록에 안 남는 거 맞아? 초본 이런 거 떼보지 않는 이상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살림은 다 네가 한다 그래. 할머니도 대충 시기 맞춰서 들여다보면서 맞장구 쳐주고.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결혼자금으로 할머니가 2억 준다고 했다더라. 없어 보여도 다 알짜배기라고. 정말? 나한테는 별말 없었는데. 나 카페 차려달라고 하긴 했거든. 그 돈 받아서 먹고 튀어야겠다.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쪽쪽 빨아먹고 그래야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남자 완전 호구야. 나 결혼 선물로 차 받았다니까? 명품 백도 사주고. 내 말 한마디면 빌빌 기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잘해보자. 그래. 우리도 부자 돼보는 거야. 게다가 어미 아비도 없어서 정말 개꿀이야. 얼른 결혼해서 개꿀 인생 살고 싶다. 부모가 어려서 일찍 죽었다나 봐.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너무 티내지 마. 가벼워 보이니까. 저는 제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욕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어들고는 예비 신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해하는 직장 동료와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치는 예비 신부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인생 지옥으로 보내줄게. 뭐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선배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뭐가? 진호 씨, 지금 이게.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비 신부 집 앞에서 둘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야, 배소희, 너 사람 잘못 봤다? 여보, 오해야. 여보는 무슨... 너 내 2천만 원 당장 들고 튀어와. 1시간 준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이거 오해하는 거야. 그래, 오해야 진호 씨.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원래 우리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잖아. 친하니까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자기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2천만 원은 내가 지금 바로 보내줄게. 아, 고향 선후배 사이라서 남의 와이프 될 사람 집에서 같이 잠을 잡니까? 내가 그날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아? 둘이 뒤엉켜서 나뒹군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소리가 버젓이 온 건물에 퍼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비웃더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파혼이야. 그리고 돈 당장 보내라. 자기야, 오해라고. 내 말 좀 믿어줘. 진호 씨, 내가 미안해. 오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대화 좀 하자.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돈 보내라. 그리고 파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약 걸었던 거 다 취소해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30분 내로 돈 안 보내면 소송 건다. 1시간이라며. 왜 갑자기 30분이야? 아씨, 진짜. 왜? 돈 없나 봐? 그럼 어쩔 수 없네? 증거 가지고 소송 건다. 수고해라. 저는 그렇게 예비 신부에게 파혼을 선언하고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이는 아니지만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사기죄가 성립된다기보다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비 신부를 상대로 결혼 준비하면서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엔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며느리라며 좋아하셨던 할머니 모습을 생각하니 더더욱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내 게시판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른 증거와 함께 고발글을 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이야기가 퍼졌고 직장 동료는 돌연 사표를 내버리더군요. 예비 신부도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아이 엄마들을 통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급하게 집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부가 저에게 보상금과 2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급하게 사채를 썼는데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채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뭐 다 자업자득인 거겠죠? 아무튼 저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알아누우셨지만 천벌받을 년이라며 나중에 더 좋은 인연 만나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당분간 연애나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받은 상처도 있고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언젠가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제 기막힌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 나으니까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